윤석열 부부의 주술 논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열린공감TV의 보도를 보셨죠. 윤석열, 김건희의 주술 의존이 도를 넘었다. 드러난 여러 정황들을 퍼즐처럼 모아보면은 이자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신공양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무속에 의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취하다 못해 중독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열린공감TV의 경짜장 썰전 토요일 밤에 올라왔는데 라이브로 했었죠. 제가 그때 남양주에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1시간 10분이 넘었어요. 그걸 제가 10분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10분으로 축약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함께 이 어처구니 없는 주술 의혹을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최은순 씨가 5월 14일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나서 며칠 후 자신 가족의 선산을 찾아갔다는 양평의 한 취재원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 씨는 선산 맞은편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 소름 돋게 수상한 곳이 있다고 취재팀에 알려왔습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서 쓰는 연등은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은 이승을 뜻합니다. 행복, 행운. 그래요? 뜻하고요. 빨간 연등은 이승에서 그렇죠. 복을 네. 달라 뭐 네, 이런 네. 의미고. 흰색은 저승을 뜻합니다. 아니 윤석열, 김건희인데 지금 합작. 하얀 연등? 네. 분홍색 건물입니다. 포찰도 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분홍색은 잡귀의 접근을 막는 주술적 의미의 색상이라고 하거든요. 수상한 재단, 매화꽃입니다. 매화꽃이 영혼을 기리는 꽃으로 많이 쓰이고 영혼을 기린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네. 기린다. 수상한 석상이 있었고요. 그 주변에 저렇게 소주병들이 쭉 도열되어 있었는데 소주병이 병막에만 땄을 뿐이지 소주가 있었어요. 네, 소주는 그대로 수상한 기둥들이 있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기둥은 용의 그림이 매핑되어 있었습니다. 용의 문양은 임금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주술은 초자연적인 존재 네. 또는 영혼 등 신비의 힘을 빌려서 자신 인간의 기존 화복을 그래서 해결하려는 무속과 주술은 네. 엄격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주적행위라는 게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과 연계시키는 주술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주술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안위를 답보, 즉 보장받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이라든가 혹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 속 껍데기 벗긴 그 그렇죠. 건진 네. 건진 행위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 2022년 10월 29일 네. 하루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8일. 네.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자체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헤드테이블에 앉혔을까? 예,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날 10월 28일 날 오전에 윤석열의 자칭 멘토이자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자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할 일이 있나요? 할 일이 있나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어디로 가요?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젊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타는 중이에요. 에너지가 불타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그래갖고 저 춤추러 가고 그쪽에서 어울리게 젊은이들이 거 있으니까 그거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거기서 마약하면 나도 하고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부에서 할 거는 들어오는 마약 장사로 해갖고 더 이게 범위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부터 전부 다 두드려 잡아야 돼. 아니 하루 전이에요. 아니 그 당시 이태원 네. 참사 때 맞아. 그때 검찰 또 경찰 인력은 이태원 참사 있던 그 장소에 마약 단속하러 갔지. 맞아요. 안전 뭐 혹은 뭐 그 질서 없어서 거의. 이태원 참사 당일 사건 발생 무려 4시간 전에 압사될 것 같다라는 첫 112 신고가 접수가 되고 5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경찰 수뇌부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헬로윈 데이가 아니고 네. 전부터도 그런 행사 많이 있었고 매년 그리고 이런 적이 그때마다 없었죠. 경찰이 매뉴얼대로 그렇게 안전 질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2022년만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헬련 당일날 용산구청 당직자는 고작 8명이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자체 직원만 무려 1078명을 투입했던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에 2주 뒤에 열린 헬런데이에는 8명으로 줄어든 거죠. 네. 그거를 누가 지시했을까? 당시 사고가 난 그 골목 아시죠? 그 골목에 정복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2017년도에 통행 안내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그 자리에는 사복 경찰들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밀어라는 소리도 들렸다고. 그렇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천공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이 나라에 기회를 준 것이다 라는 막말과 해이한 논리로 설파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 해괴합니다. 해괴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공은 헬로데이가 폐지될 수 있는 기쁜 날이다. 이날로 세계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 밥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뉴스가 나긴 났죠. 진짜 후진국이라고. 그런 사고는 후진국에서는 아는 사고인데. 히토바시라는 미신풍습이 있습니다. 인주. 히토바시라란 인간 기둥, 인주를 뜻합니다. 인심 공양 풍습. 아, 우리 진짜. 기자님이 지금 울고 계시거든요. 아유, 저는 이태원 너무 아이고 어떻게 생방송 중에 우리 기자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시나 봅니다. 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의 신흥 종교로 알려진 천리교의 사제입니다. 천리교회 그 종교인, 네. 직업 종교인. 이 사제가 예. 어떻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통제된 그 사고 난 골목에서 죄를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냐 이거죠. 이거 접근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일반이 못 여기가? 들어갑니다. 일반이 못 들어가는 곳에 윤석열과 일본 무속이라고 해서 윤석열 집안이 일본의 일련 종족을 믿는 집안일 것 같다라는 의혹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이거 무당 목장인가요? 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2021년 5월 29일 날 강릉 외갓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단독 공개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모인가요? 네. 이모? 이모와 이모부입니다. 왜 청와대를 안 갔을까? 일단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자면은 네네.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몇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왜? 몇억이 몇백억이 되고 나중에 지금 일조. 조가 됐어요. 조가 됐어요. 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가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하루도 들어가지 않아. 왜 청와대로 안 가고 용산으로 갔는지 무덤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무덤산이 있었던. 네. 용산 윤석열의 집무실 터가 원래 무덤산이었다는 사실을 몰라셨죠. 삼풍백화점을 붕괴하고 만든 곳입니다. 지금부터 소름 돋는 우연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삼풍백화점과 김건희 선산 인근에서 발견했던 수상한 건물 2022년 8월에 완공된 관저에 윤석열 부부가 바로 입주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입주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사가 마무리된 관저에 입주를 3개월이나 기다렸다가 그렇지. 이랬을까?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벌어졌습니다. 8월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8월에 안 들어가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11월 7일 날 입주합니다. 매화꽃,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에 머무르는 사무기간. 우리 흔히들 사무제라고 예, 들어보죠. 네네. 사무 시간 동안에 자신의 흉과 악재를 모두 죽은 자에게 실어서 저승으로 보내버리면 자기 죄를 네 죽은 사람, 네. 죽은 사람한테 다 실어서 그냥 보내버리면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그 주술자의 삶이 평안하다는 믿음으로 매화 와. 짜잔 어떡해. 청와대가 이제 그 개방되고 나서 때를 진짜. 개방할 때 사람들을 모아서 매화 꽃다발을 들고 입장하게 했습니다. 74라는 숫자가 도대체 왜 74명입니까? 했더니만 74는 주술적 숫자랍니다. 주술적 숫자가 있는데요. 3, 5, 네. 7, 9, 11, 13, 74. 그래서 일본은 사람이 많이 죽은 자리에 지은 성이나 관공서, 왕의 집은 번창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술적 개념이 강해. 내가 볼 때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에는 일본 주술이 보여. 일본 주술이.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태원 참사에 일본 주술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주술적으로 하게 되면요, 근조도 다릅니다. 검정색 근조 리본을 뒤집어 패용합니다. 영정과 위패도 없는 부양소를 만듭니다. 영정도 위패도 없이 매일 이 두 부부는 여기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실어 보냅니다. 그래서 퇴마사라고 예. 하기도 하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한 미카엘 신부입니다. 종교 사기꾼들과 마귀들을 쫓는 미카엘 신부입니다. 조문하는 리본에 근조라는 단어를 빼고 검정 리본만을 착용하는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안 됐기는 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표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출마하셨는지 아십니까? 출마. 그 2021년 6월이었죠?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어머. 하지만 일본 주술자의 입장에서는 헬로원은 없어져야 하는. 썰이죠. 윤석열, 김건희가 영매라고 스스로들 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주술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서양 귀신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짜잔! 2년 전에 엘자베스 여왕 조문을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조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죠. 안 갔어요. 중국 장쩌민 수석은 조문을 했거든요. 아, 여긴 동양 귀신이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분 잘 본다니까. 이거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도 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분 잘 본다니까. 여러분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거 500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자신 있게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섬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진상을 은폐하면서도 저도에 가서 파티를 열 그런 궁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군 통수권자고 그 군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러 들어온 군인이 이 터무니없는 명령 때문에 죽었는데 뭐 돌아가신 지가 이제 열흘 지났는데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크게 웃었다는 거야. 남의 고통과 남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하고 아무런 자기 책임으로 인한 그런 죽음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도 없고 와 정말 어떤 분이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소패, 싸패 인간들이에요. 자, 1시간 10분 방송을 10분으로 축약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또 많이 축약이 됐는데 용짜장설전 열린공감 TV에 가셔서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일본의 주술, 그 주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그 의혹을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이 있고 주술이 있는데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 한국의 무속, 뭐 점을 보는 분이라든지 무당일을 하는 분들이나 다 보면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좀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점 보러 가가지고 나쁜 소리만 듣고 온 분이 있습니까? 뭐하러 돈 내고 점을 보겠어요. 무속은 하여간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니 좀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주술은 뭐냐?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남이 불행해지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뭔가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짐이나 혹은 죄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남한테 떠넘기고 나만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식 주술입니다. 일본식 주술에 심취해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나라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소패, 싸패식으로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빨리 끌어내려야지. 지금 보여준 게 얼만데 아직까지도 에이 설마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예. 자, 그래요. 열린공감TV가 또 방금 전 9시에 또 특종을 했습니다. 이미 토요일에 예고한 건데요. 최은순의 내연남, 그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수첩을 버리고 왔는데 그 수첩을 입수를 한 거예요. 보았더니 그 수첩에 검사, 경찰 고위직 간부들 명단과 주소,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검사들의 아파트 동호수까지 왜 적혀 있을까요? 뭐 보낼 게 있었던 모양이죠? 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개입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다 라면서 지금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즉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2016년 수첩이었거든요. 2016년 6월 25
5일에 김충식은 황우여를 인천의 모처에서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였잖아요. 황우여가. 그 지역구의 그 현역 국회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고 황우여도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김충식하고. 2016년이면은 박근혜 정권 때고 당시 그 교육부총리를 했었어요. 한명관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연수원 15기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고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했는데 현재는 변호사고 자, 이 동부지검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정대택 회장 아시죠? 최은순과 20년 넘게 송사를 벌여온 분. 최은순의 관계와 또한 그런 공작으로 아무 잘못 없이 감옥 가신 일도 있었습니다. 정대택 회장이 2005년경부터 서울 동부지검에 최은순과 김건희를 고소했는데 매번 최씨모녀를 혐의 없음 처리했는데 2009년에 대부분의 최은순 김명신 사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람이 바로 한명관이었습니다. 한명관의 이름 그리고 이런저런 인적사항 왜 김충식 수첩에 있었을까요? 2016년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이 사람은 지난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2010년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역임했던 특수통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형 노건평 씨 수사 우병우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과 가족비위 재수사 효성그룹 총수의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상상인 그룹 관련한 특혜대출 의혹 수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아, 요것도 했었구나.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 의혹 수사. 와, 이 정도면 윤석열의 사랑을 받을 윤석열 인맥이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으로 인선되기도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6가지 징계 혐의를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봤더니 최종 의결에서는 기권을 한 사람입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윤석열의 입속의 현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도 있었어요. 2022년 수원지검장 때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윤석열의 입안의 혀인데 근데 2024년에 윤석열 정권 때 해임됐습니다. 뭐 때문에? 한동훈 장관 녹취록을 KBS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서 연수원 법무위원회에서 해임됐고 그렇게 해서 권력에서 밀려났어요. 한동훈 녹취 유출로 한동훈 눈밖에 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앙심을 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공천 신청했는데 자기가 과거에 걸어온 일과 너무나 다른 선택 아니에요. 어디 민주당에 들어올 생각을 해. 자, 이 사람은 왜 김충식 수첩에 그 이름이 올랐을까? 김충식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정대택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영장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영장을 발부한 검사가 바로 이 신성식이었습니다. 열린공감TV가 그래서 신성식한테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했더니 뭐 보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요. 여러분 열린공감TV 정PD의 뉴스 오늘 것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훗날 윤석열에게 힘이 떨어졌을 때 결정적인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 이 부부의 종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갈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자기 어떤 권력으로 사람들을 공포심을 갖게 해서 이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광주 시민들이 그 계엄군의 총칼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또 광주 정신을 끝까지 지켜서 88년부터 명예회복이 돼서 이제는 헌법 전문에 들어갈 우리 민주주의의 금자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게다가 왕의 목을 한번 따본 적이 있는 그런 국민입니다. 저는 문명국이 말이죠. 왕의 목을 딴 적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가지고 갈린다고 봅니다. 진정한 문명국은 왕의 목을 한번 따본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 같이. 예, 우리는 한번 따봤잖아요. 박근혜 날렸잖아요. 아니 한 번 했는데 2번은 못합니까? 게다가 이 인간은 아주 최악의 캐릭터인데 그렇잖아요.